취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중국 단둥시 압록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방중하면 지나게 될 압록강 철교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경계가 삼엄합니다. 강변 둔치와 인근 도로 곳곳에 공안이 배치돼 관광객들을 살피고 접근을 단속하기 위한 경비정도 오갑니다. 철교와 나란히 있는 유명 관광지 단교는 갑작스레 관광객들이 오르는 게 금지됐고 단둥과 베이징을 잇는 열차편도 일부 운행 중단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방중할 경우 평양에서 베이징까지는 통상 20시간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모레 열리는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평양을 출발해 밤늦게 단둥을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에 도착하면 북중러 연대 결속이 더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열병식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협의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어제 개막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중러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회의 환영 만찬에 앞서 짧게 비공식 대화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회의 환영 만찬 연설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힘을 결집해 인류 문명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며 회원국들의 단결을 강조하고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안방에서 본격적인 반미연대 새 집결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단둥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접경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군수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수 공장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중국 방문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컨베이어 벨트식 미사일 생산 공정을 살펴봤다면서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된 것에 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무력의 전망적 수요를 충족시키게 됐다면서 국방과학연구 집단과 노동계급의 지혜, 열정의 결실이라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진으로 분석할 때 해당 군수공장의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보인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수출한 미사일이기도 한데 중국 전승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앞서 북러 군사 결속을 강조하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미사일 생산 계획과 국방비 지출한 3건도 비준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해당 군수공장이 어느 지역인지는 전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각종 군수공장이 밀집한 자강도 지역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북동적인 함경남도 낙원 양식소 준공식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북서쪽 방향으로 압록강 바로 아래에 있는 자강도 지역으로 이동했다면 북중 접경 지역에 한층 더 다가간 셈이 됩니다. 다만 평양으로 돌아간 뒤 대대적 환송 행사와 함께 출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동선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송금환 기자입니다. 6년 만에 다시 중국을 찾는 김정은 위원장.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사이에 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쪽에 나란히 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냉전 이후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번 김 위원장 방중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 복원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북한은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밀착해왔습니다. 북에서는 러시아의 한계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었지 않았나. 러시아 지원만으로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은 어려워 결국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조 장관은 다만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러 협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비는 하고 있지만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에 김 위원장이 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에이펙에 김 위원장을 공식 초청하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도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결국은 응하느냐 안 하느냐 관건인데 네. 북한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위 실장은 미국 일각에서 이 대통령을 친중 반미로 의심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순방에서 그런 선입견은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매관 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상빈 기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냈군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오늘 오전 사임 의사를 밝히며 짤막한 입장문을 냈는데요. 매관 매직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위원장이 이 선물의 대가로 인사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압수수색 당일 휴가를 내고 다음 날에 진행된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는 등 종적을 감췄다가 의혹이 불거진 뒤 닷새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법원이 보낸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현재 법무부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국회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법무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어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 보고까지 이뤄진다면 오는 9일 표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고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누설해 대비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 의원 모두 이 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 수사를 받는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와 이사,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 민모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입법과제와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완수, 민생 안정을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가 정상화의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개혁과 확실한 민생 회복으로 분명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청산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나섰고 검찰과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끝내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식에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을 비정상적 회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천문학적인 선물 보따리를 퍼주면서도 아직까지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시기가 언제인지 확답을 못 받고 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서도 반민주적 폭거라며 강한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일방적 국정 운영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 등에 항의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 열람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고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서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 상당수가 오늘 복귀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른바 인기과와 기피과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선발된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전국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재개했습니다.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아직 정확한 복귀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들은 70-80%의 사직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들이 그동안 진료 지원 간호사를 활용하는 등 전공의 공백에 적응한 만큼 전공의가 다 돌아오지 않아도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율은 50-60% 수준으로 수도권에 비해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과 복귀율도 전체 평균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필수 과목과 비필수 과목 간 격차 해소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수련 환경 개선 작업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수련 환경의 개선 없이는 중증 핵심 의료도 훌륭한 전문의 양성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이후 진료량 변화를 지켜본 뒤 지난해부터 가동한 비상진료체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난달 우리 수출액이 같은 달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관세 여파 속에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12% 감소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 증가했습니다. 8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수출이 는 건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영향이 큽니다. AI 서버용 메모리의 수요가 여전히 높고 고정 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자동차도 친환경차와 중고차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8.6% 증가해 8월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이외에도 농수산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수출이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세안으로 가는 수출이 11.9%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액은 108억 9천만 달러로 110억 달러인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관세 인상 여파 속에 대미국 수출은 12% 감소한 87억 4천만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에서 감소한 수출을 아세안 등 다른 지역에서 대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8월 수입은 4% 감소한 518억 9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65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중소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이번 달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재단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에 제한급수가 강화됩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전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4.5%까지 떨어졌다며 가정 내 수도 계량기 급수 밸브 잠금 제한급수를 기존 50% 잠금에서 75% 잠금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량기 잠금은 자발적 동의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 공급이 잠정 중단됐고 식당 운영 단축과 숙박업소 객실 3분의 1 축소 운영, 정수기 사용 제한 등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이 추진한 상호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 밖이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세계 각국과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세로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29일 나온 관세는 대통령 권한 밖이란
연방 항소법원 판결을 거듭 비판한 겁니다. 트럼프는 판결 당일에도 재판부를 향해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의 총체적 재앙이 될 거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6대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편일 것이란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각 국가의 무역 협상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see this as a hiccup more than anything. Obviously, we take it seriously, but we're very confident in the legality and the necessity of these tariffs. 한편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별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항소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도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난다면 이미 미국 정부에 낸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판결이 뒤집힐 경우 트럼프가 향후 대통령 비상권한 조치를 더 공격적으로 휘두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서 22년간 심리전을 수행해온 인물을 제거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미국의 통제하에 두고 재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변인으로 활동해온 아부 오베이다를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0일 오베이다를 노려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아파트를 표적 공습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오베이다를 비롯해 해당 건물에 살던 주민 11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한 아랍권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오베이다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복면을 쓰고 영상 연설 등을 발표해 하마스의 심리전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혔습니다. השב"כ וצה"ל תקפו את דובר החמאס, דובר ארגון הרשע הרצחני, אבו עובייד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후 가자 지구를 10년 동안 미국의 통제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논의 중인 전후 재건 방안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이 수익성 있는 관광 리조트와 기술 허브로 재건됩니다. 재건 기간 가자지구 200만 주민은 자발적 방식으로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가자 내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가자지구를 떠나는 주민에게는 현금 $5,000와 4년치 임대료 보조금, 또 1년치 식량도 지급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은 가자지구를 인수해 중동의 리비에라로 재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몬순 우기인 파키스탄에선 계속된 폭우로 강이 범람했습니다. 수십 명이 숨졌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석호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제2의 도시 라호르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건물 대부분을 집어삼켰고 도시 부근 농경지는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 동부에 지난주 초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펀자브주의 강 3개가 범람했습니다.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몬순 우기에 내리는 비가 역대급 폭우로 돌변한 겁니다. 현지 매체는 펀자브주 역사상 최대 규모 홍수가 발생했으며 강 수위도 역대 최고라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재난당국은 지난주에 발생한 홍수로 약 30명이 숨졌고 집을 떠나 대피한 이재민은 5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집계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군과 경찰, 소방대원 등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रिक्वेस्ट मैं अपने शहरी को बार बार ये करता हूँ कि कुदरती आफत है, पानी ज्यादा मिकदार में आ रहा है, हम उसे लड़ नहीं सकते, रोक नहीं सकते, वाहिद हाल एहतियाती तदबीर है. 홍수 원인을 놓고 파키스탄 일부에서 인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류 지역인 인도가 충분한 경고 없이 갑자기 방류해
하류 지역인 펀자브주의 강들이 범람했다는 겁니다. 반면 인도는 강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해 불가피한 방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펀자브 지역에 앞으로 사흘간 강한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국회의원들의 특혜에 반대하는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면서 지금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특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이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한 국회의원 자택에 시위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차량은 파손됐고 건물 유리창도 깨져나갔습니다. 재무부 장관의 집도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Kalau yang dibawa itu TV, terus sound system, terus hiasan-hiasan yang di ruang tamu itu segala macam cuma gitu doang sih. 지난달 말부터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서 확산하고 있는 대규모 시위. 국회의원들이 지난해부터 매달 약 430만 원의 주택수당을 챙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3 juta per hari dihitung saya. Sedangkan masyarakat sendiri di Indonesia itu masih banyak yang masih kekurangan, masih berada di tahap kemiskinan. 지난달 28일 한 2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지면서 시위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시위대의 방화에 한 지방의회 건물에선 3명이 숨졌습니다. Buat teman-teman mahasiswa atau ke masyarakat yang ikut berdemo, mohon kiranya tidak sampai anarkis seperti kayak gini. 프라보워 대통령은 결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정당 지도자들은 주택수당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kan dilakukan pencabutan beberapa kebijakan DPR RI, termasuk besaran tunjangan anggota DPR. 하지만 시위대 측은 의회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 시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기후 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다입니다. 적조특보가 내려진 경남 해역에 적조가 확산하면서 양식 어류 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남해군과 하동군 양식장 28곳에서 넙치, 숭어, 감성돔 등 36만 6천 마리가 누적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 서부와 중부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된 가운데 해상 가두리 양식장뿐 아니라 육상 양식장에서도 물고기 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 상반기에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을 유치하기 위해 오늘 15일까지 개최도시를 공모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후주간은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행사로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의제가 됩니다. 환경부는 기반시설,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해 역량을 두루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올여름 육지만 더운 게 아니라 바다도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특히 수온 상승폭이 큰 동해에선 아열대 바다에 주로 사는 고래가 다수 목격됐고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동물인 참고래도 여름철 처음으로 동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수면 위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헤엄치는 고래 무리. 아열대 바다의 깊은 곳에 주로 사는 큰 머리 돌고래입니다. 동해에서 종종 목격됐지만 올여름은 1년 전에 비해 항공 관측된 개체수가 5배 넘게 늘었습니다. 해수온 상승의 영향이라는 게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입니다. 최근 57년간 우리 해역의 표층 수온은 지구 전체보다 배 넘게 증가했는데 특히 동해의 수온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점점 아열대 바다와 유사한 환경으로 바뀌면서 동해를 찾는 큰 머리 돌고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래와 같은 이런 해양 포유류는 해양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거든요. 동해에 분포하기 좋은 환경으로 지금 해양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올여름 동해에서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동물인 참고래도 6마리나 포착됐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우리 해역에 가끔 나타나고 있지만 여름철 동해에서 참고래가 목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밍크고래도 8마리를 발견했는데 주로 봄과 가을에 동해를 거쳐 이동하는 참고래와 밍크고래가 여름에 다수 출몰한 건 이례적입니다. 수온 상승에 따른 우리 해역의 환경 변화가 고래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이 시각 호우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충남 홍성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홍성과 보령에는 호우 경보가, 충남 예산과 태안으로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오늘 오후까지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과 호남에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60mm